저는 이제 학원의 대표장을 맡고 있지만 현재 이제 뭐 수업도 아이들을 지도하고 선생님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하나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습관을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의 습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당연히 실력은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보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머니께서 딱 하나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만 포인트만 잡으시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실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과연 습관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등부 때 우리 자녀들 키우시다가 중등부 올라오니까 애들이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수학이 어려워진다고. 특히 중학교 지금 1학년, 우리 현재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지금 우리 재호생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 선행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면서 이제 어려운 이유. 그 다음에 수학을 왜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그리고 우리 38인의 수학 생각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핵심만. 꼭 이거는 해야 된다. 습관을 잡아야 된다. 그 부분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우리 수업 시간에 애들에게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수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별개로 다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2학년 선행을 할 때 지금 선행하고 있는 부분에 함수를 중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 정비례, 반비례를 배워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면 1차 함수를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도형. 중학교 3학년의 과정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선행하는 아이들은 단원 이름이 2차 방정식 배우고 난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걸 배워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냐면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의 연계학습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나눠서 공부를 해요. 초등학교 때 가장 애들이 첫 번째 어려움을 겪는 게 분수 개념이세요. 분수는 나눗셈이잖아요. 그 나눗셈을 배우다가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비와 비율까지, 그리고 중학교 올라오면 비례식. 근데 공식을 그냥 암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함수에서 기울기라는 이 분모분의 분자, 증가량분의 증가량, 이런 것들도 다 분수에서 나눗셈의 역할인데 단지 달라지는 거는 초등학교 때 연산이라면 중고등부 때는 연산이 아니라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수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단순한 개념들이 중학교에 올라오면 그 문제 안에 숨겨져 있는 구조적인 개념이나 추상적인 논리적인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지금 공부시키신 거예요. 초등학교까지. 그런데 여기 마지막 한 과정을 보면 이번에 어제 수능 보는 날이었잖아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은 확률에서 좀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나왔대요. 자, 확률과 통계는 이제는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모두 다 공통 과목입니다. 이제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이 선택 과목이 없어요. 모든 과목. 전부 공통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인데 초등학교 때 비와 비율도 배우고 매프로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다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하면 그렇고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는 애들이 여기에 자 쭉 내려가니까 경우의 수와 확률을 배우네. 근데 제가 지금 1학년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1학년 애들한테 경우의 수를 가르쳐주고 있고 수업을 하다가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문제를 얘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선생님 이거를 고등학교 때 또 배우네요. 또 배운다는 게 여기서 핵심을 잡은 거예요. 연계학습이구나. 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들이 나중을 위한 공부의 과정들이구나. 언제?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단계별로 객관적으로 아이의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이 과정에 넘어가서 여기까지 과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1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랬더니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과정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그냥 과정을 보지 마시고 연계학습으로 이루어진다. 자,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예요. 중학교 1학년 최상위 교재나 A급 수능 교재를 푸는 애들은 자, 이 문제는 접해볼 겁니다. 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갑자기 수업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이걸 보는 게 규칙을 물어보는 단계의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1 빼기 2분의 1, 1 빼기 막 문제를 그냥 문제 푸는 기계처럼 푸는 아이들은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거 다 생략합니다. 뭘 생각해요? 머릿속에 있는 수학에 생각했던 거를 풀이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기술만 애들이 습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한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속도만,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만.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2로 가면 왠지 느낌이 아까하고 좀 비슷하죠. 조금 전에는 숫자, 지금은 문자. 봤더니 x분의 1, x 플러스 1. 이것도 싹 없어져서 처음과 끝만 남네.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대수 파트에 수열이라는 시그마까지 연결이 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나의 성적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배우는 것들이 결국은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하기 위한, 자,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이제 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수, 그 다음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그 과정을 배웁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뭘 것 같아요? 1학년 되면 공통수학 1, 2예요. 근데 그 공통수학 1, 2가 전부 중학교 과정과 100%다 나온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은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배울 때 그냥 이거, 저거 배울 때 이거 그냥 외우면 되지. 그러한 연계학습이 약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잡아줘야 된다. 그건 당연히 학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겠죠. 이제 유형도 변경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풀이의 차이예요. 자, 우리 학생들 중학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좀 고집이 세죠.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풀이를, 해설지를 보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설지 풀이가 무조건 100%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게 중학교 가정의 풀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써져 있는 게 지금 이게 지금 3학년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는 풀이, 해설지 풀이고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준 풀이에요. 다르죠? 자, 여기는 직접 식을 집어넣어서 전개시키는 단순한 그냥 2차 방정식에 함수값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는 걸로 풀었다면 요거는 두근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이용한 식 세우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이 레벨은요 상위 레벨의 애들이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풀어봐요. 어떤 애들이요? 중학교 3학년 공부를 하는 애들은. 그런데 이 두 번째 풀이로 풀었던 애들은 지금 현재 나도 모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풀이법이에요. 그러면 왜 중3한테 고1 풀이법을 알려주시나요? 고1 풀이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에서도 두근이라는 걸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중학교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이유다. 그러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교재의 난이도의 상중하, 어떤 과정을 공부하더라도 꼼꼼하게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오면 더 어려워진 점이 논리적인 개념과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 드리면 교재에 문제의 그 구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는 뒤에서 조금만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수학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아시겠어요? 자,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빨리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38인 수학생각을 보내는 이유는 첫 번째 수학을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죠. 저희 38인 수학생각에 학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원비를 주시려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지도해달라, 수학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고등부까지 연결이 돼서 이 과정을 읽어보면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수학. 자, 내신으로 뽑는 수시에서도 자, 내신 문제와 그
그 다음에 수행평가 준비까지 포함해서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대부분 애들은 자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그리고 인기 대학 명문대학은 수능 최저라는 게 지금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정시에서는 무려 자 우리 3부에서 우리 신준호 대표님이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요 정도 비율. 혹시 안녕하세요. 우리 자녀가 의사 되고 싶어 하시죠? 수학 공부 열심히 시키시면 돼요. 40에서 50% 정도 비율. 100점, 100점, 100점이 아니에요. 똑같은 점수인데 환산하면 정시에서 영어는요. 서울대는 1등급과 2등급 구간이 0.2 이렇게 차이 나는데 수학은 무려 3, 40점씩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등급, 2등급 구간. 이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자, 대학 입시와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 거고요. 그 수학을 잘하려면 자, 초등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들한테 우리 초등부 때 대부분 인근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는 단원평가나 그냥 찍어주는 수행평가 중심으로 그냥 답만 맞으면 되는 형식. 단수. 근데 중고등부로 넘어가게 되면 요겁니다. 풀이과정과 서술형 수행. 자, 공부에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가장 중요한 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습관이죠. 이렇게 저한테 저희 금방 말씀하신 부모님들은 아마 제가 학원에서 인사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자, 습관이에요. 습관. 풀이과정. 저는 애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또 부모님들한테도 똑같은 얘기. 수학이 사고력 같은 수학 같은 경우에 공부시키면 예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사고력은 경시 문제나 어려운 거 풀기 위해서 그게 사고력이 예전 사고력이라면 지금 사고력은요 문제 교재 보면 아주 잘 나왔어요. 중학교 수학 교재나 고등학교 수학 교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보면 시리즈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고력 문제들도 있고 수능형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력급 A급 수학의 높은 단계 문제들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고력을 키우는 그 부분은 풀이과정입니다. 부모님들 애들하고 가장 많이 싸우고 시험 때 가장 많이 화내는 게 딱 두 가지죠. 암산하다 틀렸고 계산 실수. 그 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오답 정리, 개념.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아이들이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쓰는 게 그게 서술입니다. 그게 사고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암산으로 한다는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눈으로 해서 풀어내는 능력. 그건 조금 뛰어난 애들이겠죠. 근데 대부분 애들은 수학을 생각하고 그거를 생각한 걸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접목시켜서 나만의 풀이를 써가는 거. 그게 서술형 풀이과정 연습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중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고등학교 되면 수행평가라는 한 학기에 100점 만점에 50%를 차지해요. 수행평가가. 그 다음에 서술형이 지필고사에 또 포함됩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 있는. 자, 초등학교 때 그 과정이 아니라 여기 써있죠. 읽고 해석하는 일. 풀이과정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사고력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석을 해라. 그 다음에 풀이과정을 생각한 거를 논리적으로 써라. 그래서 방학 기간에는 논리적인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것도 이거의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분석하고 그 문제 안에 들어있는. 근데 대부분 애들은 문제가 길면 어떻게 되죠? 일단 패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전쟁터에서는 방법이 없죠. 찍어야죠.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죠. 완벽하게 준비하고 난 상태에서 자, 우리 학생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다. 자, 학생별로 실력. 자, 당연히 상위권 애들은 심화나 사고력, 시간관리, 능력 강화, 약점을 최소화하자. 심화 문제 고난도, 풀이의 효율성 강화, 그래프식 변형. 그러니까 대개 풀이 과정이 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시간 관리. 그런데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프나 식 변형을 많이 활용해요. 그러면은
남들이 식줄을 10줄 쓰면 얘들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두세 줄로 끝낼 수 있다.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걸 찾아내는 능력. 이게 상위권 애들이라면. 당연히 중위권이 상위권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적응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중위권 애들한테 A급 수학책에 있는 문제를 다 뽑아서 주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이제 수학과 멀어지는 거죠.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과 학원,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 많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많이 풀어봐요. 그 다음에 학원에 그냥 미는 거죠. 많이 어려운 걸 풀어봐야 실력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위권에 보시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위권이든 하위권, 특히 하위권 애들한테는 부모님들께서 수학 공부를 공부방 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잠궈놓고 공부시키지 마시고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짧게, 자주, 매일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습관이 잘못된 부분이 이거예요. 습관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학교에서 끝나고 나오면, 아니 학원에서 끝나고 오면 오늘 애들은 집에 가면 책상 위에 수학책을 펴놓고 오늘 한 거 복습을 할까요? 아니면 내일 영어 한거 가니까 영어 숙제 할까요? 영어 숙제 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은 수학에 대한 깊이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정체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자, 오늘 수학을 끝났어요. 오늘 수학을 끝났는데 아이가 오늘 집에 가서 만약에 영어 공부하기 전에 30분 동안 짧게, 이거는 꼭 하위권 애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계산 실수, 그 다음에 문제 해석을 이해 잘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그럼 그거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집에 가서 오답 노트를 시키면 됩니다. 오늘 학원 갔다 와서 책에 있는 문제라든가 테스트 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오답 노트만 작성해도 아이가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답 노트가 매일매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를 찾아내냐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뭐를 부족한지 패턴을 찾게 돼요. 계산 실수가 많았던지 아니면 문제 이해를 잘못했던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친구는 교실에서 풀었어요. 선생님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팁을 받고 문제를 풀었는데,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은, 공통점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의 그림을 어떻게 됐어요? 모양을 돌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오답 노트에 뭐라고 체크해놨냐면 문제 이해 부족. 얘가 풀었던 문제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 모양을 변형했다. 단지. 근데 왜 이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상에 있는 문제거든요. 난이도가 상에 있는 문제인데 왜 어렵냐면요. 이 그림에서 보조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의 도형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 사고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약에 중급 난이도랑 하급 난이도로 만든다 그러면 여기다 선만 그으면 애들이 쉽게 풉니다. 왜? 나비넥타이 모양이나 모래시계라고 지네들이 스스로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 없으면 상문제, 있으면 하문제, 중문제. 그러면서 애들이 실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문제부터 차곡차곡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자, 실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모 중학교에서 나왔던 2학년 2학기 도형 파트의 닮은 문제예요. 근데 이 아이는 맞았어요. 자, 문제가 여기에 보시면 동일하네. 맞았죠? 근데 어떻게 맞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시계 좀 없는데 눈에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뭐야?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 학원에서 분명히 풀었는데. 그러면서 숫자로 이게 자음 모음을 다 세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옆에 있는 친구와 나와 얼만큼 잘 맞는지 퍼센트 내는 건 있었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더 많은 사진도 있어요. 수능 문제 보면 수열이 있어요. 표를 이용해서 그 표를 이용하는데 수능 볼 때요. 한 장에다가 그 도표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걔가 맞았어요. 대단한 애죠. 그럼 그 시간에 다른 문제는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죠.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조건만 변형시킨 문제인데 애들이 풀어도 한 가지 예만 들어도 하나 더 예를 들어도 대평중학교 이제 다니고 계신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한 7년 전, 8년 전에 서술형이 나왔을 때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의 마지막 서술형 문제가 10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열심히 지도했어요. 전날. 우리 학원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학교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임이 맡고 있는 수업을 38인 수학생각은 담임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문제는 다 선생님들끼리 공유해요. 그래서 특정 학교에 대한 난이도 가장 흔히 얘기해서 킬러 문제, 100점 방지형 이 문제를 학교에서 내는 학교가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이 냈어요. 대평중학교에서 10점짜리 서술을. 제가 그때 한 열 몇 명을 담당했는데 2명 맞았어요. 애들이 소름이 돋았대요. 열 몇 명이서. 근데 2명은 시험 끝날 때까지 소름이 안 가더래요. 왜? 맞았으니까. 나머지는 소름만 돋고 끝난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나더래요.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전날에 설마라는 단어가 애들한테 있는 거예요. 설마 우리 학교에? 그게 뭐냐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38인 수학생각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 풀어보게 하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뭐야 이거는 실제 우리 재원생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머님은 좋아하셨겠죠. 정수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가기 전까지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로 하나 예시를 드려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개념을 이해했다고 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툭 하면 수학 문제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차곡차곡 자기가 틀린 것들을 체계적으로 체계 재풀이하면서 어떤 유형 문제가 틀렸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 애들은 연계학습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수학 끝나고 난 그 당일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날 배운 오답이라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날 숙제하면 참 좋죠. 숙제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희 반에 한 반에 12명이 있는 거지. 2명은 오늘 숙제를 꼭 보내요. 근데 걔는 상위권. 근데 뭐를 공부할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 2학기 이제 개념 배우는 애들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레벨 DT를 출제하게 되면 DT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80점 아니면 100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배운 것들을 그날 정리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기억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부모님들도 애들하고 얘기 나눌 때 공부를 많이 해라가 아니라 오늘 뭐를 하는 게 중요한지를 그런 부분으로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실력보다 습관이 중요한데 결국은 실력을 키우는 길은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을 그냥 암산으로 하지 말고 꼭 풀이를 써라. 오답 노트는 당일 공부했으면 당일 해야 된다. 그래야 계산 실수도 뭐든 그 패턴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게 올바른 공부 습관이라는 얘기죠. 혹시 잠깐 한 5초라도 우리 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애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성장할 겁니다. 지금 혹시 아직은 물음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8 계속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한 2, 3분만 하면 제 시간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는 점검. 교재는 아이들에게 숙제로 내는 거지만 그거를 교재를 담임 선생님이 100% 확인을 한다. 그래서 공부의 습관을 잡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는 부모님들께서는 학원에서 담임 선생님이 1대1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동네에서 카톡으로 숙제 받는 학원이 있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처럼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내일 금요일 반 애들은 오늘 밤늦게까지 숙제를 다 보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 갔다 와서 급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뭐가 되냐면 겉핥기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대충 풀다가 그냥 모르면 가서 질문하면 되지. 그건 뭐예요? 실력 키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날에 자기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문제 푼 거를 사진 찍어서 보냈다. 그럼 선생님은 화면을 보고 빠른 정답을 보내주면 아이가 여기 써 있습니다. 꼼꼼하게 재풀이하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가 질문 문제를 쌤한테 보냅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수업 되기 전에 이 아이의 학습 상황을 선생님이 30판의 수학생과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숙제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근데 이 친구는 꼭 이것까지 보내요. 무슨 노트요? 오답 노트까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는 미리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미리 했어요. 근데 오답 노트 우리 애들 중에 오답 노트를 언제 쓰는 애들이 있냐면 학원에 와서 급하게 쓰는 애들. 그건 수업 오답을 쓰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하죠? 받아쓰기. 그냥 있는 거 보고 받아쓰기.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없다? 자기가 왜 틀리는지에 대한 패턴을 찾아낼 수가 없다.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그냥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었는지 그런 것들도 구분할 수 없다. 하지만 미리미리 하는 특히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그렇게 공부하는 오답 노트라도 30분 정도 정리하는 아이들은 자기의 공부 방향이나 패턴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아마 2부에서 하시는 우리 고3 전문 담당 선생님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답 노트 철저하게 검사, 일일 테스트 15분씩 시험 보는 거 5문제. 자, 이거는 알고 계시죠? 저희 수작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취향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 전일 수업에 대한 최다 질문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부 습관이 잘 돼 있는 애들은 점수가 좋아요. 그런데 숙제가 급하게 하거나 오답 노트를 당일에 쓰거나 받아쓰기용으로 쓰는 아이들은 점수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관식이기 때문에 일단 찍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30판의 수학생각은 주관식으로 철저하게 애들 성적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처방학습은 이렇게 저희 핸드폰으로 학생들이 4가지 입력을 해서 맞다, 완벽하게 정답, 그리고 부분 정답, 맞았지만 이해를 못했다, 덜 이해됐다. 세 번째는 틀렸지만 고쳤다, 부분 오답. 그다음 완전히 틀렸다.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시험 보기 전날에 부분 정답 문제나 오답 문제를 주면 아이가 틀렸던 유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시험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 잘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 관리, 학생의 모든 학습은 저희가 다 이력해서 저희 수작 AI 온라인 솔루션이라고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내신 시중 교재 빼고 모든 테스트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들은 우리 아이들하고 맞춤으로 이렇게 시험 대비 학교에 맞춤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애들 개인별 성향에 따라서 그러한 취향 유형까지 그 다음에 유사 클리닉까지 다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수학을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행평가는 저희는 이제 담임제로 애들이 정보를 주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연습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수행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평가가 몇 프로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수학은 50% 정도입니다.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50%, 적게 들어가면 40% 정도. 근데 수행평가가 중요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내신의 관리에 대부분 아이들이 수시 비율, 정시 비율 그걸 따지면서 이제 내신 관리를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수행평가도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 겨울학기 개강하고 그다음에 외부원색 일정만 살짝 넣어놨습니다. 거기 설명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신 다음에 혹시나 오늘 설명회가 100% 만족스럽다 하신 부모님들께서는 내 동생 보내야지 우리 자녀 옆집에 누구한테 소개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대학교까지 애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2부 설명을 좀 더 길게 드려서
인근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십사 해서 2부 원래 1부, 2부를 구성했다가 3부까지 이렇게 시간이 되는 거니까요. 아마 중간 쉬는 시간이 없어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3부 마지막까지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여기서 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